대치동, 목동, 분당 이런 것을 학원을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예, 친구들을 만났죠. 대치동에 이제 이 메가스터디 현장 강의까지 하면 대치동에서 20한 4년간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메가스터디 이 원년 멤버로서 지금 20년째 해오면서 네. 정말 사교육에 있어서 거의 모든 이 경우의 수를 다 경험했다고 보셨죠. 보는데 예. 이제 거기서 정말 제가 진심을 가지고서 마지막 또 첨언을 네. 하자면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입니다. 네. 예.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대기자 TV 특집편 수능 과목별 대비법. 오늘은 영어 영역 시간입니다. 영어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컨텐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세듀의 대표이사고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20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수능 영어 그리고 의사소통식 영어 두 분야를 다 총망라해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다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 대부분이 수능을 대비하고 초등학교나 그 전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식 영어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점점 더 연령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듣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유초등 때는 어떻게 영어를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 정말 제가 사교육계 30년 정도의 세월을 종사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학원도 안 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학원 출강도 안 하고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학부모님들 계도가 안 돼요. 계도가. 아 정말요? 그 왜냐하면 좀 이상론인지 모르지만 영어 얘기하는데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논어에 네. 우리 이미 거의 3,000년 전에 우리 공자님께서 우리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네. 뭔가를 아는 자가 아.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다 아동학대예요. 대치동은. 저도 대치동에서 굉장히 많이 어학원을 보시죠. 예, 길게 아니 이제 대치동에 안 가요. 아니 정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네. 바라는데 저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대치동 일대에서 어학원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긴 것도 아니고 학원 자체를 아예 싹 다 없애버렸는데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싹-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아들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겠다. 아. 근데 나는 내 아들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면서 다른 이게 아이들한테. 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난 대치동과 완전히 절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요. 네. 뭔가 이거 절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깨닫는 것에 대한 즐거움,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네. 이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근데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즐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경계 정의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아니 일단 내가 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애에 맞게 접근해야 됩니다. 뭐 누가 이거 좋다 했더나 뭐 읽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뭐 만점자 인터뷰 뭐 이런 기사 안 실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 이게 내 아이한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그거를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가 지금 본인이 이른바 그것도 이상론이 아닌 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이게 교육 대기자 팁이라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그럼 공부 아닌 다른 길은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너무나 이제 거대한 담론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즐겁게 학습하게끔 잘 만들고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애랑 사이 나빠지고 쓸데없이 돈 쏟아붓지 마시고 다른 길은 뭐냐고요? 자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가슴 벌렁벌렁 뛰고 어.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로. 얘는 게임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그거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어렵지만 지금 게임 산업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 10대 부자 안에 지금 게임 관련 컨텐츠를 그렇죠, 하는 알지. 분들이 두 예. 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선행학습을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영어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의 어떤 사고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가령 초딩이 미국으로 당장 유학 가지 않을 건데 토플에서 이 인문, 사회, 자연과 관련된 대학교 신입생 정도의 원서에 나오는 걸 암호 해독하듯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 꼭 자신의 본인의 어떤 그 인식의 그런 어떤 수준을 너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애가 재미있어 하고 나 지금 초등학교 뭐 이를테면 중2인데 야 나는 뭐 미적분의 확률 통계까지 재밌어. 그러면 걔는 선행학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재미없고 내가 기초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야 중3 졸업하기 전까지 이런 건 다 뛴대 해갖고 애한테도 강요를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선행학습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도 예, 그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애가 뭐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주면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원하는 바시겠지만 그럼 원하는 대로 시키세요. 다른 거에 이 시간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대치동, 목동, 분당 이런 곳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예, 친구들을 만나요. 대치동에 이제 이 메가스터디 현장 강의까지 하면 대치동에서 20한 4년간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메가스터디 이 원년 멤버로서 지금 20년째 해오면서 정말 사교육에 있어서 거의 모든 이 경우의 수를 다 경험했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서 정말 제가 진심을 가지고서 마지막도 첨언을 하자면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입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노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빨리 노출을 시켜서 나중에 뭐 얘가 좋아하든 안 하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그거를 어머님들이 많이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기르는 그 학부모로서 예,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한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학부모 오라 그래서 뒤에 서서 애들 하는 거 보잖아요. 보면 야, 발표를 잘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다 똑똑한데 남자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저런가 내 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출되는 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여학생들은 잘 따라가는데 남학생들은 그게 영어에 노출되는 게 좀 약간 좀 약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의 영역은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세상에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아이한테 맞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그러니까 뭐 책 읽기를 하더라도 그 애들 읽는 챕터북에서 이건 나도 재미없는데 내 아들이 과연 재미있어 할까? 전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해리포터라는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로 읽는데 영화를 보면서 해리포터 1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3번을 시도할 때 계속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토리를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읽히게끔. 그러니까 노출을 하더라도 지금 노출될 수 있는 건요. 그 우리 지금 대기자 분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는 노출이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지 않는 한 안 됐었던. 그래봐야 뭐 AFKN, 그것도 CNN도 한참 나중에 나왔잖아요. 듣는데 한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노출은 방법만 알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면 뭐 하다못해 우리는 넷플릭스나 왓챠를 통해서 너무 많죠. 실제로 제 조카는 뭐 지금 이제 사회인이지만 제가 이 영어 선생님 삼촌이 마땅히 해줄 너무 바빠서 마땅히 해줄 만한 게 없어서
그 옛날에 라이언 킹 비디오를 사줬는데 테이프를 사줬는데 네. 그걸 한 1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 외웠어요. 음. 그리고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이후로 쟤는 그 친구한테 영어를 뭔가 해준 적이 없었는데 뭐 수능 영어 1등급 잘 맞고 네. 대학 잘 가고 지금 사회생활 잘 하고 있고. 그럼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맞게끔 접근을 하라. 이런 네,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 정말 가치 없는 정보를 찾아서 뭐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대 하고 네. 발품 팔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 아이를 관찰하고 내 아이를 연구하고 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열심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네. 흥분했어요. 열심이란 말이 뜻이 뭔가요? 뜨거운 마음입니다. 네. 엄마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슴이 뜨거워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시킬 때 그렇게 좀 애가 정말 너무 좋아갖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걸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그냥 천장만 바르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깨어 있을 땐 계속 게임만 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밥 먹을 때도 그거를 인내심과 관찰을 해서 유튜브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느냐 네. 보면 살펴보고. 되죠. 네.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이 대치동, 목동 등등의 이런 사교육 특구에 부모들이 하는 길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부터 깔고 내 아이의 자녀 교육에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빅3 이런 데 가려고 대기 이만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그 학원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것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선생님 회의적이라고 하셨을 때 네. 그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애들 지금은 더 심하겠지만 그 바퀴 4개 달린 그 여행용 가방을 맞아요. 축소한 거기다가 하고 예, 교재 이렇게 네. 넣어서. 애들 가장 그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건 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아, 먹으면서 네. 이렇게 줄 지어서 애들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대치동과의 어떤 그건 제가 그걸 바꿀 수 없으면 제가 떠나야죠. 네, 그래서 전연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 대한 노출도 네. 누가 뭐 이런 게 좋다더라 네. 하는 건 참고상일 뿐 예. 애가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음. 절대로 흥미를 잃지 않게 예.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네, 이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부모님이. 반드시 파악해야죠. 예. 네,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어머님들이 뭐 다른 방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책만큼은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서 읽기만은 꼭 네. 시키고 싶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아이가 싫어하면 좀 놔둬도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놔둬도 된다고 방치가 아니고요. 그걸 이제 부모님들의 방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얘기하는데 찾아줘야죠. 좋아하는 걸. 네. 좋아하는 책을.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애한테 책 좀 읽으라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도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온갖 도처에 책을 쌓아놓고 애한테 막 피곤해 죽겠는데 책 읽는 연출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나 네. 이런 게임의 그 저기 때문에 그냥 절반의 성공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자기가 이따금 찾아서 읽는데 네. 죽어라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저는 직업이 예. 책 쓰고 강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아빠의 모습을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의 90%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도 책을 읽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엄마 평범한 부모님이면 그 엄마 아빠는 TV 보고 엄마는 또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애한테 너는 책 좀 읽어라 하는 거 안 읽어요. 나라도 안 읽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영어에 흥미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혹시 초중 때 이렇게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잡아주면 네. 나중에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겠다. 이런 네. 팁이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넷플릭스든 왓챠든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요즘에 그- 너무 미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미드도 사실은 뭐 요즘 애들 뭐 이 연소자 관람물과 뭐 청소년 관람물 그래서 뭐 애들 우리처럼 못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면 인간은 더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짜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욕설이나 슬랭이 난무하는 걸 갖고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단 스토리텔링이 탄탄한 것들이 있죠. 일단 디즈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렇죠. 다 네. 믿을만 하고요. 예. 일단 질감하는 게 먼저고, 네. 그리고 그 겨울왕국처럼 이제 그 전 세계 여자애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예. 이제 그런 걸 한번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는 스크립트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뭐 스크립트 읽기를 해볼까 네. 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처음에 챕터북 시작할 때부터 뭐 이건 뭐 무슨 어디에 권장 도서 몇 권 뭐 이런 거 다 쓸데없고요. 예. 그 중에서 애랑 같이 골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그렇죠. 하기에.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애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돈으로 메꾸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죠. 예, 남들 다 하니까 이거 우리 애 해야 돼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화 뇌동식의 그러한 이 교육, 특히 사교육은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부족한 부분을 그냥 영어 학원에 다 맡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네. 좋은 학원에 더 맹목적으로 네. 찾아가. 근데 긴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애를 방치하는 건 못지않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 시기나 연령, 뭐 분야를 막론하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네. 예, 듣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책 읽기 중요한데 이제 가능한 한 얘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오디오북 파일을 오디오. 쉽게 우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비싸지도 그렇죠. 않아요. 예, 요즘 무료로 주는 예. 경우도 너무 많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애가 읽었던 스토리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잠자기 전에 네.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가장 좋은데 네. 영어 책을 그렇게 애 교육에 보탬이 되게 읽어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 하고 요번에 2021학년도 수능 어떻게 보셨는지요? 출제 경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2021학년도를 대비하는 이 상황에서 예. 이제 수험생들이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학습을 못하고 그래서 학력 저하도 이제 최상위권 외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런가 이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죠.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가 이제 지속되리라고는 아마 평가원에서도 지속하리라고는 평가원에서 판단도 안 할 거고 네. 아마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좀 이제 난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사실 해마다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를 그 예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제 예비 수험생이거나 예비 네. 수험생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실 그렇죠. 텐데 예, 예. 예, 난이도는 예단하지 않는다. 예, 이걸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로 살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구문, 문법, 어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다고 보시는지? 네. 예. 먼저 독해부터 여쭤볼 텐데요. 네. 독해에서 지문은 분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단락 내에서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영어 글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그것이 이제 머릿속으로라도 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분법적으로 예. 자, 이게 단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 그러니까 대의를 담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상술 구현의 이런 보충 설명문에 해당되는지 네. 그런 이분법적으로 문장에 대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전 번역과 해석이 정말 다르다고 보거든요. 영어에 있어서 해석이란 단순한 우리말로의 번역이 아니라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내고 그러니까 수능으로 이제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빨리 그 파악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부분만 예. 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진정한 독해 능력인데 예.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 학부모들 그 심지어는 어떤 이 교 강사들까지도 네.
이 해석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너무 좁혀서 네. 우리말 번역, 그러니까 영어만 보면 우리말 어순으로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조립을 해서 이해를 바로 하는 걸로.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독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려면 어떤 연습을 평소에 좀 해놓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이른바 탑픽 센텐스, 주제문이라고 예. 하는 거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죠. 그리고 영어는 항상 뭔가 추상적인 이 진술을 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 진술을 제시를 했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세부적 진술이 반드시 보충 설명으로 따라 예.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를 단락 단위로 할 때 항상 이제 그거를 이 파악하는 훈련을 한 네. 100개 정도 지문만 하더라도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글을 읽더라도 이게 이제 일반적 진술로서 이 대의를 담고 있는 주제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우리가 뭐 예시나 상술이나 부연이라는 건 우리말적 개념으로 이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어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실 이 어설픈 완벽주의가 모든 공부를 망가뜨린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하면은 언젠간 오를 거라는 마지막 희망은 있지만 네. 이게 했는데 안 되고. 네 제일 심각한 게 해도 오르지 않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교육 대기자 TV를 네.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항상 무턱대고 그냥 닥치고 해석한다, 닥치고 네. 번역한다가 아니라 그 한 딱 100개 지문만 연습해봐도 기출 지문을 이건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진술과 추상적 진술로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건지 풀어서 서술을 해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문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구문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되게 이제 문법과 구문의 차이와 경계조차도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예. 문법 말 그대로 규칙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이 교실에서 이 뭐 칠판에다가 네.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팔 돌리기 각도는 얼마고 우리가 발차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뭐 킥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무리 길게 얘기해봐야 1시간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고 그 이상으로 그렇죠. 해봐야 예. 수영 잘하는 건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실전이 중요하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는 것이 영어라는 뭐 모든 언어엔 다 문법이 있을 텐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예. 규칙 빨리 핵심적인 것만 한 다음에 그다음 무조건 구문으로 넘어가야 되죠. 구문이라 하면 바로 이제 수영과 비유를 했을 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법과 구문이 그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문법에 대한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어 문장 속에서 그 영어의 어떤 그 구문이 우리말 사전적 정의로 말의 짜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영어라는 말의 짜임에 대해서 이 체득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빨리 이 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습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설픈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의 그 가장 이 영어 교육의 문법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일본식 한자 표현 일색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자꾸 이런저런 문법 용어를 들이밀면 예. 거기서부터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제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고 따로따로 외우고 근데 문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렇죠. 접근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네.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구문의 시작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냐. 그럼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면 빨리.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더라도 구문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 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였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바로 구문의 시작 시기입니다. 이동 중에 많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휘일 것 같아요. 네.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휘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시는지요? 아니 뭐 수능에서. 수능에서도 어휘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이제 절대 평가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어휘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놓고 보면 친절하게. 상대 평가 때하고 절대 평가 때하고 시험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지저분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주석을 많이 다뤄줘서. 그렇다고 해서 어휘가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주석에 다뤄지지 않는 어휘. 네.
근데 이게 평가원에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건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주석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휘가 분명히 본문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아 그래요? 이건 수능에서도 여러 차례 기출이 돼서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만한 걸 또 주석을 달아주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휘학습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용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출 어휘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휘 학습에 대한 뭐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건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요거는 꼭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맥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문맥. 네. 서두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책을 보면서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용 독해를 할 때에도 가장 버려야 될 최악의 그 버릇이 뭐냐면 네. 어설픈 완벽주의.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요즘 뭐 학생들은 절대 사전도 안 찾죠. 왜냐면 참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휘 목록이 나와 네. 있으니까 그걸로 눈길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네. 그동안 지금까지 읽었었던 그것이 무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일단 전체에 대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휘가 이 문제 해결에 정말 중요한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런 전제를 해요. 내가 수능 전날까지 영어 어휘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 수능 당일에 모르는 어휘가 전혀 안 나오느냐?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영어 시험을 봐왔지만 예. 아무리 많은 걸 암기한다고 해도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어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되죠. 아, 이게 시험을 잘 보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 네. 우리는 모의고사까지 문제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수능 시험 당일에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전날까지 교과서를 아무리 달달 암기했어도 내신 당일날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전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 그건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말씀을 잘해주신 게 모르는 어휘가 있는데 일단 내가 주제문인 듯한 것을 통해서 이 단락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예. 무엇인지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예시와 상술과 부연에 해당되는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요령이나 꼼수가 아니라 수능 평가원에서 영어 영역을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영어의 출제의 목적은 영어라는 언어로 주어진 텍스트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목적 의식을 갖고 읽기를 해서 예. 필요한 정보,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 빨리 활용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매개로 한 텍스트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출제 의도인데 예. 그러니까 모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고 영어만 보면 닥치는 대로 번역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읽기의 속도도 떨어질 뿐더러 정확성도 떨어지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선별적인 읽기를 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이 선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네. 선별적 읽기는 수능 비단 수능 외에도 뭐 토플이나 탭스, 토익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어에 다 중요하죠. 예. 네, 모든 영어에 다 중요하고 우리말로 된 텍스트를 읽는 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빨리 읽고서 핵심만 찾아내서 그걸 빨리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사실 개별적으로 평가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표준화된 체제로 시험을 치르는 거고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대한 본질이 파악이 된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본질. 예, 그래서 그 수능의 본질과 무관한 것을 하느라 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내신은 영어를 가르쳐 보셔서 알겠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지엽적인 거를 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외우죠. 계속 외우죠. 그래서 수능 영어와 내신에 대해서 이게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네.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이해를 시켜주고 네. 학습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똑같은 영어를 갖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느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이니까. 네, 범위가 있는 내신과 예. 범위가 없는 수능은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영어 학습에서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뭐 이런 부분을 놓쳤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덧붙이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수능은 올바른 방향을 잘 잡으면, 여기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수능의 본질과 그리고 이 수능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리, 예, 이것만 잘 캐치를 하면 아주 빠른 속도에 정말 엄청난 향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게 빨리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고요. 김기훈 간사님의 말씀이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